초중고생 18명이 재학하고 있는 이 학교는 2010년 개교한 통합형 대안학교다. 6명의 상근교사가 근무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모토로 기초학년부터 고급학년까지 4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친구들 보면요, 한 3, 4살 한 2, 3살 형한테도 되게 완전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표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1살 어린 동생, 2살 어린 동생, 많게는 5살 어린 동생까지도 이렇게 서로 잘 친구처럼 놀고 깊은 대화까지는 못하겠지만 불만은 없어요. 서로 잘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 대안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 조금 특별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아직은 대안학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기 때문이다. 제가 워낙 학교에 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지라 좀 많은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거기 왕따들만 가는 데 아니야? 좀 학교에서 소외된 애들 가는 데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땐 좀 나름 속상한 면도 있고. 그러나 이 학교에 왕따를 당해서 온 아이는 없다.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곳이 대부분이었던 초창기 대안학교와는 달리 다양한 목적을 가진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의 특성에 따라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반 학교 다니다가요. 일반 학교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요. 그런 학교를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대안학교라는 게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거기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러시니까요. 찾아주시고요. 꿈, 장래희망 이런 걸 찾는 거에 더 중점적으로 이 사람의 장점을 더 키우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도움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존감과 성취감을 키우는 교육. 성적으로 경쟁하는 학교에서는 얻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찾던 학부모들은 뜻을 모아 이 작은 학교를 직접 만들었다. 저는 큰아이는 공립학교를 보냈어요. 1학년 처음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어떤 학교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 그리고 엄마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게 다르더라고요. 아무런 벽 없이 정말 아이의 교육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찾은 게 대안교육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거쳐야지만 사회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코스를 밟지 않고 갔을 때 애들이 느끼는 게 혹시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애들이 크면서 자기가 행복하게 컸냐 안 컸냐가 나중에 미래를 결정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빨리 내려놨었어요. 80년대 중반부터 아이들이 생태적 삶과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주말학교나 계절학교 형태의 대안교육이 시작되었고 그중 일부가 발전해 1997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가 설립되었다. 90년대 중반에 무리입시교육이라고 하죠. 입시교육의 이제 폐해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살하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 그다음에 퇴학,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촛불 하나 켜는 심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작은 학교, 한 명이라도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산청 산자락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죠. 이를 시작으로 1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안교육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미인가 문제. 현재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는 약 320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60개교를 제외하면 260여 곳이 모두 미인가 학교. 미인가 학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입니다. 현재 인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학생들은 학력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따로 봐야 되는 그런 일종의 시험 부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여건 하에서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은 좀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전혀 없다. 따라서 학부모가 전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학비 외에 후원금도 받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부담하는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생 763만 원, 중학생 897만 원이다. 이것이 바로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니는 비용이다. 그러나 미인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이 금액을 지원받지 못한다. 전국 170개 미인가 대안학교 현황에 따르면 미인가 학교 54곳의 연간 학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간 학비가 2천만 원이 넘는 곳도 5곳이나 되었다. 사교육이나 조기 유학 대신 최근 국제학교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가 많아졌다. 집에서 통학하며 외국 학교와 동일한 교육을 받고 외국 학력 인증까지 받는다는 도시명 국제학교. 미국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수한다며 고가의 학비를 받아 운영되던 이 학교는 올해 초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았다.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갑자기 일방적인 폐교 통보를 받은 것. 학교가 비용들이 좀 세잖아요. 뭐 이사장이 뭐 펀딩을 뭐 어쩌고 했다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기다라는 말도 있고, 원래는 한 180명 정도를 했거든요. 오늘 됐어요, 제가. 근데 다 학생들이 뭐 미국으로 바로 가던가 아니면 뭐 검정고시로 빠지던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상태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많이 본 거죠. 갑자기 문을 닫아 학생들이 갈 곳을 잃었는데도 학교 측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미인가 학교인 까닭에 학생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제학교란 이름으로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름조차 불법이다. 법적으로는 외국어 학원에 불과하거나 학원 등록조차 하지 않은 기관도 많다. 만일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제학원형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데 불법적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연간 1,000만 원 이상, 심지어 2천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받는 그러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법 위반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세금도 내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탈세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월 미인가 대안학교 특별점검 결과 초중등교육법 제65조 2항에 근거하여 고가의 국제학교 15곳에 고발 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국제학교는 여전히 높은 관심 속에 늘어가고 있다. 미인가 학교에서 우려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교내에서 폭력이 자행되어도 학교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점. 지난 여름 대안학교의 모범 사례로 꼽히던 한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발달장애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 학생이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였다. 때리던 막대기가 부서질 정도로 교사에게 맞은 피해 학생은 급성 뇌진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유명한 학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덥죠. 일단 외부에 공개가 될까 봐 사건 자체보다 외부에 발설하는 걸 더 크게 문제시 삼는 곳이죠. 저희는 어쨌든 그분이 품성이나 이런 거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온 건 사실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본인도 인정했고 그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교장이 학생을 폭행했다는 또 다른 대안학교를 찾아갔다. 조용한 산골 마을의 전원주택 같은 이 학교. 폭행 혐의로 형사고발당해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교장을 만나기 위해 학교 곳곳을 돌아봤다. 여전히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듯 수업을 했던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교장을 만났다. 어린 학생을 폭행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수다분한 인상이었다. 저는 애들 교육이 철저하게 시키기 때문에 엄격하게 한 편이에요. 왜? 너무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럼 안 하고 있니 아이들이. 근데 또 갔어요. 남자 생활이라서 생각하고. 근데 걔가 등치가 커요. 중학교 2학년이 크잖아요. 내가 때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때렸더니 걔가 나를 막았겠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요즘 중학교 2학년에 어떤 애들인데? 그렇게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이 있어왔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이 학교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만약에 학교에 폭력이 존재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한 교육의 뜻을 갖기보다는 사업을 하거나 기본적인 시설이나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학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가게 된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최소한의 교육적인 잣대로 바꿀 수 있도록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겠죠.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에 입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의무교육이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도 1949년 의무교육제도가 출범되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립학교가 아니라 미인과 대안학교에 다닐 경우 의무교육법을 위반하게 된다. 미인가 학교인 다인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5학년 용화는 의무교육 대상자다. 공립학교에서 취약통지서를 받았지만 입학하지 않고 대안학교에 왔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인가받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의무교육법 위반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3개월을 학교를 안 가면 자동 그 퇴학 처리, 뭐 자퇴 처리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퇴를 처리를 해서라도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지금 한 번도 왜 학교 안 나오시냐고 전화 받은 적 없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해요. 그런 거나. 우리는 투명 인간인가? 뭐 우리 애들은 뭐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입학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지금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소속 학교에서 정원의 관리 대상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정원의 관리 대상일 뿐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의무교육 대상자지만 사실상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현재 6,700명이 넘는다. 학교를 무작정 그만두고 대안교육시설을 임의로 찾아가는 것은 그 학생들을 국가도 그렇고 그리고 학부모도 그렇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검증이 되는 그러한 관리도 받음과 동시에 재정적으로 지원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여건 하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하며 지원도 규제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홀로 자라온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많은 문제점을 직면한 지금 이제 나아갈 길을 모색할 때다.